현장에 다녀왔어요. 어느덧 1층 벽체 철근이 완료됐고 거푸집 작업도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완성되는 모습에서 저는 설레이고요. 또 작업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감사하고요. 혹시 내가 건축주로서 놓친 것이 있나 조금만 불안감도 있고요. 굉장히 감정은 복합적입니다. 현재 작업은 말 그대로 골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기초적인 뼈대를 완성하는 시간이죠. 또 공정에 대한 부분, 또 작업자분들이 신경 쓰는 부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2층 부분의 현장을 돌아봐요. 현장은 역시 와일드합니다. 편안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위에 10명 중 9명이 하는 말은 매일 가봐야 한다. 매일 가서 쳐다보고 때로는 좀 불편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현장에 가는 목적이 뭐지? 그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가 현장에 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적은 역할과 직결돼요. 건축주의 역할은 감시자일까요? 현장 반장일까요? 감리자일까요? 슬프게도 저는 어떤 범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무언가 송곳 같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의견을 제시하려면 무언가를 알아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또 건축 용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 용어는 용어 설명을 보고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저는 특히 넘기 어려운 산처럼 느껴졌어요. 의견을 제시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용어에 대한 해설이 어렵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시간은 없고요. 자연스레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쏟게 됐어요. 즉, 저는 일반적인 건축주인데 벽체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시멘트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일일이 체크하는 게 어렵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즉, 구조적으로 지어진 후에 공간 활용이나 인테리어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좀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집 계단을 오르면서 시멘트가 얼마가 들어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단의 이 부분은 참 위험해, 미끄러워, 바닥이 참 예뻐, 매끄럽게 잘 지어졌어 라는 부분을 제가 건축주로서 예비실 거주자로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는 현장에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설계사님의 조언을 듣고 권한을 충분히 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님께서 감리사의 역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님 또한 자신이 공들여 설계한 설계도가 제대로 시공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하고 공통 분모일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현장을 가보면 분명히 건축주로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설계도를 뒤져봐야죠. 설계도와 비교해가면서 질문할 최소한의 예리함과 자세는 늘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나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무엇을 할 수 있죠? 의자를 놓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설계도를 들고 뭔가를 고민하는 척 심각하게 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현장 반장님 이하 작업자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 알아도 그다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싫고 알아봐 주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워요. 제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주택의 경우 저는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요. 시공사는 작업 반장과 각 공정별 개인 사업자를 구해요. 그 개인 사업자들은 물품을 납품하고 또 작업자를 구해서 현장으로 보내겠죠? 즉, 그 작업자 분들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저는 건축에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수를 책임지는 사장님도 아니고요. 그 사장님을 고용한 시공업체 관계자도 아닙니다.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매우 먼 단계죠. 건축주로서의 저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매우 공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건축주는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축주의 역할은 건축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이 공정에서 이건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어디선가 들었겠죠? 그 정보에 대한 확인입니다. 예를 들면 책이나 유튜브에서 기초 철근 또는 콘크리트 사설 시에 무언가를 신경을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질문할 수 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할 자세가 필요하죠. 또 지식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설계사무소 소장님 각각의 선에서 그런 부분이 모두 해소가 됐어요. 궁금한데 뭔가 시공업체나 설계사님께서 할 때 또는 질문을 할 때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그거는 좋은 현장은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처음 집짓기 일부를 시작하면서 주장했던 말이 통하는 설계사를 만나야 한다라는 부분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그냥 질문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찾아보고 기초적인 내용을 내 머릿속에 정리한 후에 질문하면 그 질문은 전곡을 찌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정별로 한두 개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꼭 한번 가서 궁금증을 해소하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 다음 설계 도면과의 대조, 그리고 이 무더위 또는 추위를 식힐 수 있는 간식, 그리고 이상 없는 스케줄에 맞는 금전적인 지지가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현장에 가 있어야지, 당연히 아침에 현장에 딱 가서 밤에 퇴근해야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차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서로 불편한 가운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 같고 이상적인 얘기겠지만 저는 그저 모두가 행복한 기운을 가지고 집을 제대로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설계가 끝나니 생각보다 시공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음번 영상 때 또 다른 주제로 차근차근 공정을 관찰하면서 이 건축의 노트를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